네, 자동차 전쟁 40년 만에 다시 한번 불이 붙었습니다. 이유가 칼을 빼들자 중국은 보복 예고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 시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디멘전 송재경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PI에 이어서 PPI가 나왔는데 시장 괜찮다라고 판단이 된 듯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정말 다행이죠. 네. 그러니까 한 4개월 동안 마음을 졸이게 했던 CPI, PPI가 사실은 CPI가 괜찮아도 PPI가 또 뒤통수 치는 경향이 그렇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5월 달은 CPI, PPI 모두 안정적으로 잘 시장이 예상대로 좀 하향 조정되면서 이달 말에 있을 PC,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PC 숫자가 다양스럽게 이제 하향 조정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금리 내리고 기술주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이후로 문제는 현재 이런 안정적인 물가 수준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냐 이슈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만 조금 걱정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는 특정 분야에 조금 치우쳐져 있는 뭐 CPI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이랄지 그다음에 PPI는 에너지나 뭐 이런 쪽에 좀 치우쳐져 있는 그러한 이제 하향 조정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3, 4개월 동안 이것이 유지될지 여부는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이 환호를 한 부분이 결국 CPI, PPI의 부진인데 공교롭게도 CPI, PPI의 부진은 수요 부진으로 연결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도 사실 3대 지수가 모두 간 게 아니라 뭐 나스닥이나 IT 위주로 가다 보니 비중이 있는 나스닥이 가장 좋았고 그나마 S&P 그때도 다운은 마이너스였던. 자, 그러면 수요 부진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송재경의 이슈 레이더는 아마 전기차와 관련된 얘기. 지금 뭐 테슬라의 주주총회도 좀 하는 것 같고 간밤에 테슬라는 조금 강세를 보였지만 사실 나머지 전기차 기업들은 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 관세, 유럽의 전기차, 특히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과 관련해서 국내 기업에서도 약간 그 중국 전기차 밸류체인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합니다. 일단 EU가 최대 50% 가까운 관세를 결정했다. 그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옛날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이런 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태양광 키우고 있었는데 중국이 보조금을 받은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엄청난 저가 공세를 하면서 그랬죠. 유럽의 태양광 업체들이 다 힘들어진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전기차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유럽이 상당히 힘든 결정을 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내용을 보시면 다음 달 그러니까 7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자동차 업체들한테 기존에 받던 관세 10% 이외에 10% 이외에 적게는 한 17%, 최고는 38% 합치면은 거의 30에서 50에 가까운 그러면은 똑같은 차가 2천만 원짜리면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유럽 그 연합이 새롭게 나타낸 그 일종의 관세 장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안에서도 중국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중국 전기차 숫자가 정말 적어질지 둔화될지가 궁금한데 미국과 달리 EU에서는 그나마 회원국의 상황에 따라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위 메이드 인 재팬. 네. 자동차의 성장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저게 이제 유럽향으로 가는 중국 전기차 연도별 수출 대수입니다. 엄청난 성장이죠. 지금은 45만 대 작년 말 기준으로까지 늘어났는데 그 안에 가만 뚜껑을 열어보시면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이것이 오리지널 중국산 브랜드가 아니라 중국에 있는 테슬라 공장, 그 다음에 상하이 그 자동차 그룹이라고 있는데 SAIC. 근데 실제로 그 안에는 우린 잘 모르지만 MG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영국 브랜드인데 모리스 게라지라는 유럽에서는 전통이 있는 스포츠카 브랜드거든요. 이제 그 이름으로 지금 유럽에 수출이 되고 있고 르노 잘 아시죠? BMW.
실제로 그다음에 질이라는 데도 있는데 그 안에도 보시면 볼보니 유명한 유럽 브랜드들이 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전체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돼서 유럽으로 가는 것 중에 대략적으로 유럽에 팔리는 전기차의 한 20%가 중국산인데 네. 그 20% 중에 7%만 진짜 오리지널 중국산이고 13%는 다 사실은 합작사들, 유럽 브랜드라는 측면에서 유럽 내에서도 좀 고민이 크고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그 회원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네. 유럽의 업체들,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서 유럽으로 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볼보가 벨기에인가 공장을 좀 옮기는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서로 약간의 이제 최대 시장의 어떤 격전지에서 서로 이제 관세 갖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맞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이제 그러니까 칼을 꺼내들까 만지작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전체 그 수출액 중에서 아직 유럽향 전기차 비중이 적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많이 늘어 보이지만 네. 저게 작년 기준으로 100억 유로, 뭐 물론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100억 유로니까 108억 달러 정도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중국 전체의 연간 수출액이 3조 4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조 한 6천억 쪽, 4,600억 600억 쪽, 뭐 이 정도로 엄청 큰 숫자에서 그렇죠. 실제로 규모가 상당히 작다 볼 수 있고요.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성장 동력으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 세 가지를 꼽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미국에서 이미 막혔고 유럽까지 좀 잘 나가고 있는 유럽까지 막히면 좀 걱정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칼을 꺼내들까 말까 하고 있는데 다만 중국은 지금 사실은 이미 비아드 같은 경우는 이미 제조 원가가 탁월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관세를 올려도 남는 없다. 장사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중국에서는 유럽에 수출하는 거에 절반 가격으로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비싸게 팔고 있어서 그 정도를 관세로 내도 좀 내가 그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이 좀 아직은 좀 여유 있는 상황. 다만,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우리 너희들한테 수입하는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 같은 거거든요. 수입의 절반이 다 유럽에서 오는 건데 이런 거 관세 올릴 거야. 그럼 너희 농부도 어떻게 되겠니? 이런 식으로 서서히 지금 목을 좀 조여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칼을 뺄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유럽이 관세를 기존보다 꽤 강하게 부여하는 거라서 정말로 이대로 이행할지가 또 중국 입장에서도 그걸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발 관세 전쟁이 이제는 다른 분야까지 확대될 조짐까지 보이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타격은 얼마나 될지까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이제 이 상황을 계속 보면서 왜 갑자기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중국 날라가고 너희 생산 너무 과해 맞아요. 라는 얘기도 하고 유럽의 그 독일의 숄츠 총리도 가서 똑같은 얘기하고 그 이유가 진짜 이런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는 상황 자체는 회원국들 간에도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이해관계 다르요. 대표적으로 독일, 맞아요. 스웨덴, 헝가리 이 각각 이것이 그냥 반대랍니다. 관세 올리는 거 하지 마. 이거는 우리한테 안 좋아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독일은 이렇게 되면 독일의 유명 브랜드들 많지 않습니까? 예. 포르쉐, BMW. 벤츠, BMW 이런 데들이 수출이 중국이 제일 많은데 비싼 차 많이 파는데 이거 못 팔 수 있지 않습니까? 스웨덴 볼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헝가리는 지금 중국이 최초로 비아드가 유럽의 생산 기지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헝가리에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축소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 회원국들 내에서도 반발이 꽤 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회원국들 중에 15개국 이상의 표만 모으면 현재의 관세 정책이 11월 중에 철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중국이 아마도 그런 보복을 할까 말까를 위협을 하면서 만지작거리면서 지금 회원국들 간의 그런 반대 여론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실제로 관세가 진행된다 해도 우리한테 큰 수혜가 있을 거냐? 그거보다는 워낙 지금 중국 제조업체들의
그 원가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그 원가 경쟁력을 따라가는 정도의 그러한 시간을 버는 정도지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중국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장기적으로 이런 그 제조 경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이런 어떤 노이즈가 나온 이유는 결국은 시장의 파이 싸움이지 않습니까? 네. 파이라는 건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이슈인데 전반적으로 수요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중국발 저가 공세로 여러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세라든지 무역 장벽을 쌓고 있는데 그럼 수요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두 번째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전기차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줄어드는데 가격을 소위 말해서 후려치는 그런 중국발 공세로 이제 걱정이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럼 먼저 짚어볼 거는 전기차 수요가 계속 GM에서도 좀 나왔지만 둔화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작년이 재작년 대비 한 35% 정도, 그전은 이제 50%, 그전은 또 100% 성장. 어마어마한 이 코로나 전후로 엄청난 전기차 시대가 열렸는데 네. 지금은 당장 뭐 몇 년 안에 모두 다 전기차 살 것 같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상황이 좀 녹록치 않죠. 네. 성장은 하지만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라는 데에서 그 새롭게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3년간 올해를 포함해서 예측치를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네. 성장은 하지만 기존 예상보다 한 15% 전후로 줄어들 거다. 그럼 뭐 대표적으로 올해 원래는 이게 1,300만 대 정도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사실은 한 1,100만 대 정도밖에 안 될 거야. 또 앞으로 한 2년 후에는 한 2천만 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1,700만 대. 전반적으로는 예상치를 좀 줄여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의 이제 그 밸류 체인 입장에서는 고민이 본격화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GM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네. 기대에 못 미치는 수요 때문에 생산 목표 자체를 다운시키고 있는데 한동안 전기차 좋다 했다가 왜 이렇게 부진해지는 건가요? 이게 소위 나라마다 뻐꾸 기우는 사연이 다 다른 상황이긴 한데 하나하나 쳐다보면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수요가 줄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판매가 생각보다 세진 않다. 예. 오히려 요즘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좋은데 순수 전기차 그렇죠. 판매는 생각보다 좀 약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포드나 GM 같은 기존 내연기관차들이 본격적으로 전기차로 진입하면서 많이 팔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잘 안 팔린다는 게 하나고요. 테슬라는 이게 좀 올드해요, 한마디로. 너무 이제 모델이 올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려고 했더니 이게 이전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확 매력적이지 않다. 매력적이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대선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되면 그렇죠. 그러면 야 이게 리스크가 전기차 보조금 뭐 이런 거 더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이제 생긴 거고요. 독일은 작년 12월에 갑자기 보조금을 확 줄였습니다. 워낙 이제 그 경기 부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보조금을 앞으로 언제 다시 재개할지도 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일본은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이 소형차에 아예 전기차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특히 기대할 게 딱히 없고 마지막으로 이탈리아나 영국은 지금 이탈리아 자체는 이미 지금 구구 정파가 지금 그 총리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국도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전에는 친환경, 전기차, 에너지 전환 이쪽이 큰 지난 5년간의 모토였다면 앞으로는 전 세계가 여기에서 좀 되돌림 현상이 있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기차 수요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전기차 수요의 부담, 유럽에서는 보조금을 줄이고 있고 미국에서는 대선 후보 간의 이제 경쟁이나 트럼프 후보는 또 전기차를 되돌리는 모습. 자, 이렇게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게 되면 당연히 걱정거리가 배터리 2차 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급을 상당히 늘렸어요. 그거에 대한 후폭풍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소위 전 세계 3대, 5대 안에 드는 배터리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엄청난 각광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공격적으로 맞아요. 배터리 생산 용량을 늘렸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많이 늘려서 작년에 원래 자기네들의 수요보다 한 3배 이상 늘려놨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미국이나 유럽 다 포함해서 내년 가면 전 세계적으로 원래 필요한 용량보다 이 생산 용량 설비 투자가 다 제대로 계획대로 되면 한 5배, 6배 더 많아지는
배터리가 남아도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다 중국은 이미 가격이 경쟁사 대비 절반 가격까지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 업체들이 앞으로 뭐 장기적으로 당연히 좋겠지만 단기간에는 상당히 좀 수요 부진과 공급 과잉에 직면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제조사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찌 보면 약간 생존 게임에 돌입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투자는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비 쭉 늘어나고 거기에 비해서 그걸 유지하는 이제 현금은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소위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 안 들어오면 그러면 계속 돈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당분간 도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얼마나 더 빨리 성장할서의 고민이었다면 앞으로는 당분간은 2, 3년이긴 하겠지만 생존의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다는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이게 빠졌으니까 이제는 올라가겠지. 낙폭과대가 최대의 좋은 이제 소재긴 하지만 펀더멘탈이 당분간은 지금 상당히 좀 잘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관망하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 관점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다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 디멘전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